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의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디지스트의 정보통신 전공의 최지웅이라고 하고요. 오늘 관련돼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초고속 차량 네트워크 기술 관련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분 설명대로 이렇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좀 틀리거나 혹시라도 좀 주관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관련된 연구를 이제 예전부터 좀 진행을 했었고요. 유선부터 그다음 무선 관련된 통신 관련돼서 피지컬 레이어 위주로 연구를 했었었고, 이제 관련돼서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VSI라는 스타트업 회사랑 차량 관련 그 링크 통신 기술 관련된 부분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적인 구현 관련된 부분들은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함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차로서는 지금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인비클 네트워크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소개, 그 다음에 현재의 동향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슈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이론적인,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인비클 네트워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사용을 증대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어떤 차량 부분에선 현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수직적인 그런 위계 구조의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기술들이 막 변하면서 ICT와 이제 좀 조금 더 접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런 환과 같은 이런 조금 더 자율적인 그런 이제 릴레이션십들을 맺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량 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이슈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처리 장치로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카메라 같은 기술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할 때 예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 부담, 소프트웨어 쪽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큰 변화의 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센서,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의 센서들이 있어야지만 AI 자체, 이제 차량 자체가 똑똑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까지 하면 V2X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부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표준이 사용되고 있고요. CAN, RIM, 플랫플레이,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케이블이 바디샷이 다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차를 분해해 보면 실제로 이런 하니스 자체가 부담이나 무게라든지 부피가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줄이는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효율을 높이는 그런 IBM 기술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현재는 기존에는 캔이 많은 대부분의 한 70%의 시장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었으면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은 이더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디스라고 해서 시리얼 디시리얼라이저 하는 부분에서 차량 데이터 아주 고속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P2P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좀 새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한양대 박승원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부분에서 되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고요. IBM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인비클 네트워크라는 건 차량 내부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면서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죠. 바디, 파워트레인, 샤시, 인포테인먼트, 어떤 크리티컬리티라든지 데이터 레이스라든지 요구 사항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도메인
부분들을 이제 각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다수의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하고요. 최근에는 뭐 차량에 최대 한 100개 정도의 이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ICT 휴대폰, 스마트폰에다가 바퀴를 달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이제 복잡도, 그다음에 전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최대 ECU가 사용되면서 그것들을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결국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IBM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이트웨이를 이제 중간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SAE에서는 이 부분들을 뭐 프로토콜의 속도는 및 기능에 따라서 이제 4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아주 이제 저속의 림부터 해서 1메가 기준으로 해서 A, B, C 해가지고 D인데 can FD, flex lay 뒤쪽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픈 알라이언스 이제 이전의 쪽의 부분들 해서 클래스 D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주로 고수해야 될 것들이 이제 클래스 D로 대부분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은 클래스 D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IBM 쪽에서 토폴로지가 어떤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V2V, P2P라든지 멀티드랍 아니면 버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관련돼서는 이제 트립 토폴로지들이 있습니다. 포인트 포인트로 연결을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트리처럼 해가지고 스위치라든지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들이 이제 이더넷이라든지 뒤에 말씀드린 썰데스라든지 뭐 그중에 하나의 미피 기술들이 이제 하고요. 다음 리니어 퍼슨 멀티 드랍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선을 통해서 여러 개가 서로 이제 공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AN, LIN, 그다음에 뭐 LVDS라든지 이더넷에서 또한 10메가짜리 이제 버스 형태가 지금 도입되고요. 데이지 체인은 하나씩 이제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썬더볼트라든지 뭐 이더캣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토폴로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율주행용 차를 인비클 네트워크를 보면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의 지금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래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라든지 세이프티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네트워크들이 도메인별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의 그런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백본을 통해서 아주 고속으로 여기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겠죠. 이제 고속의 백본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뒤에 V2X라든지 이런 다른 새틀라이트 통해서 아니면 셀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인비클 영역의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이제 다음 향후에 아주 똑똑한 오토노머스 비클을 구성하게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 V2X까지 합쳐지면 실제로 이제 프로세서에서 다 그런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떤 부가가치가 더 생겨서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베이클인 CAV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오늘 메인 주제인 인비클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네트워크 기반의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링크 기반, 링크라는 거는 이제 한쪽에서 한쪽 서로 연결해서 실제로 위쪽에 상일 레이어라든지 이제 이더넷 보면 상일 레이어가 상당히 이제 크게 덩치가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를 서포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식이 기반의 방식이 있고요. 캔이라든지 이더넷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썰레스라고 이제 1대1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그래서 주로 피지컬 레이어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요새 이제 고속의 그런 전송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또 차량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정도로서 지금 크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종류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는 이제 그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린, 캔, 플렉스레이, 모스트 그다음에 이더넷까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링이냐 뭐 버스냐 이런 토폴로지 포인트냐 아니면 속도 부분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종의 헤테로지네스 네트워크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린부터 시작을 해서 캔, 그다음에 캔 FD, 그다음 플렉스레이, 모스트 이제 플렉스레이랑 모스트 부분은 실제 모스트는 이제 린에서는 아주 이제
저속에 수십 kbps, 20km까지가 이제 보통 목표 최대 속도가 되는 거고요. bps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정보량이 많지 않은 그러면서도 단선으로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린이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제 캔이 인비클 네트워크에선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비클 네트워크 현재로선 점유를 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하게 실시간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버스라는 우리가 자원을 충분히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멀티드랍 버스 방식에, 그다음에 이제 CSMA CD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멀티플 액세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역폭인데 한 최대 1메가 정도 bps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저속의 캔 자체는 500kbps 정도까지만 서포트가 되지만 이제 고속의 캔은 1메가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캔 FD가 실제로 그 1메가 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 한 16메가까지 bps까지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이제 채널 자체가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통신의 속도가 그만큼 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한 2, 3메가 정도의 BPS가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좋은 점은 이제 UTP나 SPTP 같은 이제 트위스트 페어를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싼 매질을 갖고서는 통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 플렉스로에는 이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메가 정도의 그러면서 이제 전기 또는 광으로서 이제 하드타임,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모스트는 실제로 멀티미디어에 특정해서 24메가까지 그렇지만 이제 주로 광이라는 어떤 한정된 매질 하에서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캔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이더넷이 급속히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OEM 쪽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의 차량들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BMW라든지 현대라든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서 나왔거나 아니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P2P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벅스 방식도 지금은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2P는 지금 100메부터 해서 한 10기가 정도까지, 10기가는 이제 표준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벅스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쪽에 버스의 장점을 이더넷에서 시장에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를 만들었고, 그 부분은 최대 이제 10메가bps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주로 전기 케이블을 고려하고 있고요. 광도 선택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통신 네트워크, 그래서 상위 레이어까지 다 이제 서로 관장을 하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본 거고요. 그랬을 때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P2P 시장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 버스 시장이 있습니다. 버스 시장 자체가 오큐펀시가 한 92% 정도, 현재로서는 린캔, 캔FD, 플락스레일을 위시로 하는 시장 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차량에서 그렇게 많이 고속의 데이터가 필요로 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10메가bps 미만, 실제로 한 1메가bps 정도까지. 그래서 이건 케이블의 이제 코스트라든지 이제 보면 구현 자체가 되게 싸게,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트 자체도 이쪽 왼쪽으로 있을수록 싼데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아주 고속에 지금 100메가 이상, 10기가 정도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화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실제로 그런 컴프레스 안 한 그런 신호들을 봤었을 때는 아주 기가bps 이상의 신호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버스를 어떻게 보면 공유하기 자체가 네트워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더넷도 지금은 많은 경우에 예전에는 버스로 시작을 했지만 포인트 포인트로 많이들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고속의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큰 이유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100메가에서 10기가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이제 좀 비싸긴 하죠.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쪽에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버스 멀티드랍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점유하기 위해서 100메가 이하의 10메가짜리의 지금 버스형 이제 프로토콜, 이더넷 프로토콜도 나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802.3CG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어떻게 보면 캔FD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유지하겠지만 상당히 크게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크게 보면 P2P와 멀티드랍 중에서 그중에서도 이제 캔이 많이 이제 지원하는 버스라는 토폴로지의 장단점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그림을 봤는데 이게 P2P고요. 오른쪽이 버스입니다. 버스라는 건 이제 한 선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EC들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통신 이제 트랜시버가 하나씩 붙어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P2P에서 그렇지만 이제 쉐어드 버스에서 파이는 이렇게 노랗게 하나만 붙어 있으면 되고요. 이제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한쪽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P2P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P2P 파이가 양쪽에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씩 붙어야 되는 그런 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걸 하나의 서로 비교를 한다면 테이블로 봤었을 때는 근데 P2P의 장점은 이제 풀드 플렉스 쏘고 받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이제 캔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용 버스는 주로 하프 듀플렉스, 그 다음에 고속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버스는 채널도 상당히 이제 서로 점유하기 때문에 리플렉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내보내기 자체가 이제 통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캔FD가 성능이 또 잘 안 나오는 실제적인 이유라고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저소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서로 지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특성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P2P는 스위치만 충분히 커버되면 저지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라는 거는 노드소와 링크가 다 되는 링크당 이제 P컬러 이쪽에 결국 모뎀이 실제로 두 개씩 붙느냐 하나씩 붙느냐, 그다음에 듀플렉서가 이제 필요하느냐 아니냐, 이제 하이브리드 하는 그 듀플렉서는 이제 홀드 플렉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2P의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새로운 거 하나 증설하겠다, 붙여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포트를 하나씩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버스는 이제 기존에 그냥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그런 이제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더 필요하냐, 복잡도. 여기서 이제 복잡도라는 부분은 이제 멀티 드롭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복잡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맥에서. 그렇지만 이제 워낙 초고속으로 가는 P2P에서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에코 캔슬러라든지 이퀄라이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도는 P2P가 그래도 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속도 및 지연 특성은 P2P 플러스 스위치 법 옵션이 우수하고요. 사용 유연성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는 공용 포트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캔FD의 그 특징만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40 몇 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정이 있어서 최대한 좀 속도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캔FD는 이제 간단한 구조 및 접용 이점으로서 실제로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도메인 리스티브한 비트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암호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으로 1메가bps가 너무 적기 때문에 캔FD로 가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 오버클럭킹해서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심벌 타임을 줄여가지고 실제로 전송을 그 같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게 최대 이제 16배까지 빠르게 해서 캔FD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깅이라고 해서 실제로 정보가 그러니까 도미넌트와 리세시브를 왔다 갔다 할 때 실제로 채널의 그 리플렉션 같은 개념이죠. 결국 ISI,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랑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꼬리를 물고 지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링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링잉 자체가 심벌 듀레이션, 여기서 보면은 요 기간 동안 실제로 짧아야지만 이걸 고속 클럭킹이 가능한데 고속 클럭킹을 했었을 때 다른 심벌 멀티플로 이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속도 자체가 그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킹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2에서 뭐 3메가 실제로는 한 5메가 정도까지 잘 하면 채널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 실제로 링이 커져서 실제로 이제 멀티드랍에서 이슈들이 많이 연결이 됐었을 때는 링이 그만큼 커져서 성능이 그만큼 좋지 않은,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CAN-XL이라는 부분은 이제 프로토콜을 새로 지금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CIA라고 해서 캔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독일 위주의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인플레이였고요. 저희도 좀
회의를 좀 그러니까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핵심 이슈는 아까 봤던 이 문제가 고속에서 링잉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링잉 문제가 생기는 게 0과 어떻게 플러스 베이스의 이런 어시메트릭한 부분이 채널을 버스를 잡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시메트릭하게 0을 기준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신호 레벨링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플렉스라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 그래서 10메가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캔과 호환이 되면서 구현하는 부분이 어렵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표준화가 만만치는 않은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러는 지금 와중에 이더넷이 차량에 좀 급속도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더넷이 특히 이제 백본 네트워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스를 기준으로 하는 이 엣지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가장 고속의 데이터 파이프가 이제 큰 그런 백본 네트워크 위주로 이제 이더넷이 보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시장이 여기가 작긴 하지만 실제로 작고 이쪽 밑을 이제 저속 쪽에 엣지 네트워크 시장으로 이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차량용 이더넷, 기존의 이더넷을 차량용으로 좀 바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 네트워크는 실제로 이더넷과 서디스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엣지 네트워크는 현재 이제 버스의 어떤 캔이라든지 캔FD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이 그만큼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엣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더넷 쪽에서는 이걸 모두 다 이더넷으로 커버하는 다른 표준, 이제 여러 가지의 속도와 그 다음에 멀티드랍 되느냐 안 되냐, P2P냐 멀티드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표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로서 모두 다 올 이더넷으로 이제 차량을 IBN을 구성하겠다라는 걸 일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서 이더넷에서는 지금 크게 보면 빨갛게 나타났는데요. 100메가 쪽에 80.3BW, 이게 이제 차량용 이더넷의 처음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1기가짜리 되는 1BP, 80.3BP, 그 다음에 그거에서 더 올라갔었을 때 고속용으로는 802.3CH에서 10기가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건 표준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멀티드랍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점유를 하고자 이더넷에서 802.3CH라고 해서 10메가짜리 멀티드랍을 표준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어프로브가 작년에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트위스트 페어를 이용한 거고, 옵티컬 파이버도 조금은 이제 논의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벨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런 이제 차량용 이더넷 100메가 버전입니다. 그랬을 때 핵심은 실제로 PAM3, 그러니까 해 3레벨의 66.7메가bps 심벌의 레이트입니다. 1초당 66.7메가만큼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량용으로 싱글 페어로 갔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4페어인데 차량에서는 그 부분은 뭐 부피라든지 무게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싱글 페어로 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MI나 EMC 부분을 이제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데서 차량 이더넷이 조금 기존의 이더넷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왼쪽에서는 기존의 이더넷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접목이 돼서 차량용 이더넷으로 바뀌었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마스크, 주파수 쪽에서 마스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에, 그 다음 피지컬 레이에서 어떻게 지금 시그널링이 디자인 됐느냐 이런 블럭들이 있고요. 왼쪽에 아래에는 실제 그거를 이제 심벌 레이트 자체를 한 10배 이상 빠르게 해서 실제로 1기가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쪽 이더넷이 이제 표준화까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기가 BPS는 802.3CH 해가지고 이거는 표준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기술들, 뭐 에코캔슬러라든지 복잡도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져야 됩니다. 결국 아까 봤던 ISI라든지 그다음에 타이밍 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예민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쪽에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속 중심 네트워크에서는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메가 1기가, 그다음 10기가까지 되는 그런 이제
P2P 기반의 이더넷과 함께 엣지 네트워크도 새로 이제 얘기를 표준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다 지금 이더넷으로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캔 기술이랑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현재의 문제는 캔은 캔이고 어떻게 보면 이더넷은 이더넷이기 때문에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합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본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이제 10 베이스 T1S 같이 실제로 이렇게 10메가까지 되면서 실제로 이게 데이지 체인처럼 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소닉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데이터 레이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레졸루션이 클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뭐 회사들이 하나의 안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P2P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좀 복잡하고 케이블링이라든지 디자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멀티드랍을 선호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센서들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멀티드랍으로 가능할 것 같고 이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아마도 이더넷에서도 이 802.3 CG T1S, 10 베이스 T1S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표준화가 돼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메가까지는 서포트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메라 같은 것들도 화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하기 위해서는 P2P로 할 수도 있지만 너무도 복잡해지니까 그 케이블링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5, 50, 100메가까지 이런 멀티드랍으로 뭔가 버스로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면 상당히 킬러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연구들을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는 링크 기반의 서리디스라고 이제 시리얼라이즈 하는 그런 관련돼서 이제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멀티기가 이더넷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워낙 네트워크 측면보다는 1대1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특별하게는 이제 카메라, 언컴프레스 해서 이제 화질이 높은 그런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해선 수기가 bps 이상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가능한 쪽에서 실제로 이제 서디스라고 해서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선에서도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차량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왼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멀티기가 이더넷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세 개가 이제 서디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독점적인 프로토콜은 이제 FRPD 링크라든지 TI 쪽에 그다음에 맥심의 GMSL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 최고 어떻게 보면은 뭐 발전되고 있는 T사의 이런 부분 그쪽 네트워크의 카메라는 이제 FPD 링크 기술을 쓴다든지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본 솔루션이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3기가 bps 정도의 물론 고속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 부분에선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아직은 이것들이 기술이 되는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블도 단가가 아주 비싸지 뭐 이런 이제 코엑스블 같은 그런 쪽에서 실제로 이 인라인 커넥터 같은 것들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단가들은 실제로 많이 높인 그런 기술들을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능할 것이냐, 경쟁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능해졌었을 때는 이제 또 경쟁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있는데 미피라고 해서 E파이, C파이 이런 쪽의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됐던 것들이 이제 A파이로 해서 고속으로 가면서 이제 밸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미피라는 A파이라는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PM까지 해서 채널이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높은 데이터 레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량 쪽에서는 조금 이게 가능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MC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래서 고속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과 이 염려들과 아니면 어떤
그 향후의 방향들로 해서 아사란, A사라는 쪽에서 지금 여러 회사들이 또 새로 지금 여기 말씀 보여드리는 이런 여러 회사들이 실제로 BMW 위시해서 지금 이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서데스라는 그래서 이제 STP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채널이 지저분 싼 어떤 외지를 통해서도 실제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고속으로 16GBps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표준화를 지금 활동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A사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BMW나 컨티넨탈 이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독점적인 어떤 기술보다는 여러 회사들이 표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쪽 부분에서 지금 좀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데스라는 부분은 주로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시메트릭한 특성이 또 큽니다. 즉 센서에서 칩으로 이제 들어올 때 프로세서로 들어올 때 자체가 고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기가에서 수기가 수십 기가까지 하고 역으로 해서 제어하는 채널 자체는 속도가 이제 좀 느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시메트릭한 부분을 서댓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기반은 주로 이제 시메트릭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좀 특화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는 그런 어시메트릭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같은 부분에서 실제로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지금 표준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코엑스볼 같이 비싸게 단가를 쓰지 말고 ST 쪽에서도 실제로 한 10에서 15m까지 이 속도를 내겠다라는 게 그래서 표준화를 올해 마치고 2023년에서는 이제 칩이 그러니까 차량에 직접 보통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OEM에서 지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A사는 이런 식의 뭐 다른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중간에 인라인 커넥터들이 있어서 요것들이 실제로 데이터 리플렉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서데스 방지에서는 이 커넥터를 상당히 좋은 커넥터를 쓰고 코엑스블 커넥터를 해서 그러니까 코엑스블 케이블을 써가지고 실제로 이 채널 상태를 아주 좋게 만들어서 고속을 만든다는 건데 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사에서는 STP까지 지금 요거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수십 10기가 이상의 속도를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서데스는 3기가까지 전송이 되면서 코엑스블 위주로 하고 그래서 좀 비싸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A사를 비롯한 새로운 이제 서데스 쪽에서는 속도를 올리면서 대신 STP 같은 채널이 좀 지저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품질이 미디엄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채널이 지저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통신에서는 부담이 아주 클 겁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가는 것 자체가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서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좀 접목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고성능 인비클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슈들이 필요한지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채널이 결국 싸게 어떤 좀 더 품질이 나쁜 미디엄을 갖고 STP라든지 UTP라든지 이런 걸 갖고선도 결과적으로 수십 기가 BPS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채널이 기본적으로 나쁠 겁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를 보상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초고속의 디지털 통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이 많이 적용이 됐지만 차량 쪽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제 제어 쪽에 통신 쪽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많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 상당히 난이도 높은 통신 기술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화기라는 이퀄라이저, 싱크로나이제이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잘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 채널 모델링, 그다음 간섭 제거 이런 부분에서 기술들이 상당히 챌린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의 802.3cg 이제 버스형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어떤 한쪽에서 보냈을 때 다른 쪽에 봤는데 실제로 이 하나하나 이슈들이 리플렉션으로 결과 매칭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리플렉션이 돼서 다 결과적으로 딜레이들이 여러 개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주파수 쪽으로 프리 트랜스포머에서 바꾸면 채널이 이렇게 모형이 되는데 실제로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메가 넘어갔었 10메가 헤르츠 넘어갔었을 때는 거의 통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데이터를 요게
빨갛게 블럭으로 되어 있는 여기 안에만 보내야 된다라는 이 안에서 보내더라도 채널 왜곡이 있는 거죠. 이런 채널이. 특히 이런 패시브 스타 같은 이런 이제 토폴로지에서 채널이 아주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10FD도 결과적으로 성능이 그만큼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측정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채널 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기술이 될 거고요. 그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술들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버스였을 때는 트랜스미터랑 리시버가 동적으로 바뀝니다. 순간순간 1번이 보냈다가 2번이 보냈다가 그 다음 10번이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리시버도 막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기존의 P2P에서는 이퀄라이저가 계속 하나의 채널이 좀 나쁘더라도 한쪽만 그러니까 계속 보상을 하면 됐는데 이쪽에서는 트랜스미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리시버 쪽에서 이퀄라이저가 빠르게 이게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그런 뭐 PSTN이나 기존의 유선 통신에서도 잘 보일 수 없었던 요구사항이 없었던 그런 쪽이라서 이쪽에 대한 기술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댑티브한 이퀄라이저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니즈고 그거에 대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대스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는 수십 메가 단위였는데 이제 기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대1 P2P긴 하지만 이제 아까 봤지만 차량에서는 이런 인라인 커넥터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이렇게 레고처럼 꽂게 돼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실제로 이런 A 같은 거는 채널이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고 여기서는 몇 개, 최대 3개까지 또는 4개까지 지금 서포트 해야 된다고 되는데 얘가 결과적으로는 리플렉터 역할들, 그다음 감쇄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A타입에 비해서 B타입이 지금 빨간 건데요. 이 기가입니다. 이제 아까는 P2P였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워낙 속도가 높은 데까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채널의 감쇄가 이만큼 크고요. 실제로 B에서 채널 감쇄가 훨씬 큽니다. 그럼 지금 보면 35dB 정도까지 기준 0Hz 기준으로 이만큼 이제 감쇄가 벌어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컴펜세이트 할 거냐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허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을 봤었을 때는 지금 기존에는 서데스가 이제 아날로그 기반으로 많이 지금 진전이 됐고 지금 PC 쪽을 뭐 컴퓨터 쪽 아니면 5G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워낙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100기가 bps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백 기가까지 올라가게 돼 있고 이제 패러럴 채널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에 물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차량도 그쪽에 있던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등하기 기반입니다. 그래서 CPL이랑 DFE가 아날로그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20dB 정도까지만 보통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로 어떤 부분들은 감쇄가 한 20dB 정도 넘어가면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기 위해서는 좀 채널이 상태가 좋은 고가의 동축 케이블을 써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등화기를 어떻게 보면 채널이 지저분하면 할수록 탭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복잡도가 기하복 극소수로 좀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도 지금 디지털로 좀 많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아날로그 파트에서 해결할 부분을 하고 디지털 파트로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파트에서는 한 35dB 정도까지 이제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B 채널 더 나쁜 채널도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동축 케이블뿐만 아니라 코엑스블 케이블뿐만 아니라 저가 STP 같은 것들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저가의 특히 이제 케이블 비용이 실제로 동축 케이블 대비 STP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좋게 지원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고 복잡도도 조금 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량 쪽에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차량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서비스 기술이 아날로그 플러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쪽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VSA랑 실제로 구현까지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었던 부분은 터보 캔이라는 기술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처럼 깔끔하게 0, 1이 되는 캔 기술에다가 여기 하이스피드로 어떻게 보면 작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고속의 클럭킹을 한 데이터 신호를 이렇게 패스밴드에 실어서 여기에 1메가짜리지만 여기는 10메가짜리 또 100메가짜리까지 패스밴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퀄라이저라든지 싱크 자체가 이제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거에 가능하다 했었을 때 그래서 요 패스밴드 기술을 얼마나 전문가 신호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좀 분석들도 했고 이론적인 연구들도 좀 진행을 해서 이런 쪽이 뭐 좀 관련된 좋은 저널에도 낸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돼서 뭐 CI 쪽에서도 이런 캔 쪽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조금 연락들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 관련된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발표들 좀 소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이게 10메가까지도 되지만 실제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조금 접목을 한다면 100메가까지도 가능한 지금 한 3, 40메가헤르츠까지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퀄라이저 기술이 기존에는 좀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10메가를 넘어서 다음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10메가헤르츠까지의 이제 이더넷 기술 또 캔 엑셀 기술 이것도 16메가 정도까지 목표로 갔는데 현재로서는 속도가 다 둘 다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다음 버전으로 지금 표준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터보 캔이라는 건 캔과 호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 것끼리는 100메가끼리 통신하고 캔이랑 또 하위 호환이 되면서 캔이 어떻게 보면 제 거를 100메가짜리 캔과 서로 지금 미디엄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보 캔을 보냈을 때 실제로 1메가짜리 베이스밴드 신호는 그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1메가짜리로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이제 미디엄 피지컬 레이에서 컴패터블한 그런 기술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조금 더 그걸 확장을 한다면 이 파이프 자체를 아주 두꺼운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고속의 이제 파이프를 만든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상해 쪽에서 이걸 컨버전하는 상해 레이어 컨버전하는 쪽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캔이나 캔 FD 그다음에 이더넷 10메가짜리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부분은 인터페이스 자체에 컴패터블 하게 된다면 실제로 적용을 여러 군데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캔대로 따로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0메가짜리 이더넷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 게이트웨이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캔은 캔이고 이더넷은 이더넷이고 이렇게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썬더버스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요거 위에서 컨버전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토콜 자체는 캔이냐 아니면 이더넷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10메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00메가까지 기술을 한다면 이것들 웬만한 이제 센서라든지 이슈들이 다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올 이더넷으로 지금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캡슐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래서 올 이더넷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위치기 방식에서 아까 봤던 올 이더넷 기술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고속에 1기가짜리 이렇게 돼 있고 이 하나씩 포트가 돼 있어야 되는데 P2P로 되면 이게 포트가 하나씩 다 있어야 돼서 모든 이슈를 1대1로 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P2P로 가고 저속의 것들은 멀티드롭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장점들이 실제로 있게 됩니다. 그것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썬더버스라는 기술 갖고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서포트할 수 있게끔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이라는 무게 가격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고객사 전용의 링크들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이 컨트롤러 부분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실제로 인터페이스만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유연성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채널 시뮬레이터 자체를 실제로 이런
지금은 실제로는 다 연결을 직접 해봐서 채널이 얼마나 나쁘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채널 시뮬레이터를 컴퓨터로 개발해서 각각의 노드를 몇 개를 붙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 P2P냐 아니면 멀티드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채널 특성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신이 얼마나 될 거냐, 맨 레벨 PM 같은 것들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른 회사 OEM들이나 다른 티어사랑도 얘기해 봤을 때 좀 이제 잘 하지 않는, 보유하지 않는 기술 쪽인 것 같아서 저희 쪽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썬더버스라는 부분에서 10메가짜리, 그다음 100메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4개의 어떤 그 게이트웨이, 이더넷이랑 캔이 서로 4개의 이더넷과 2개의 캔 자체가 서로 한꺼번에 다 물려서 그러니까 각각의 카메라가 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는, 그래서 요 패시브 스타라는 방식으로 전송을 하게 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 FPGA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나온, 작년에 말에 나온 이제 802.3CG, 이제 10메가 이더넷을 이제 규격을 만족시키는 저희 쪽에 칩이 나왔습니다. 731 칩이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FPGA로 만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 칩으로 지금 여기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요게 지금 전체가 9.4메가bps입니다. 그래서 10메가 충분히 이제 달성할 수 있고요. 하나는 1.54메가 해서 6개짜리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고, 4개는 이더넷, 2개는 캔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이 칩은 이제 이더넷 10메가짜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테이프업을 했던 부분이고, 100메가짜리도 실제로 지금 FC로 가능합니다. 아직 표준화를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그것들을 시장이 그만큼 열리면 100메가짜리도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기술로서는 이제 4개짜리, 그다음 16메가짜리, BPS짜리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4개 곱하기 4까지 해서 충분히 패시브 스타를 통해서 지금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쪽의 기술을 여러 가지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초고속 100메가 이상,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좀 더 로부스트하다는 부분이 아까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더넷 측면, 그 다음 캔을 포함하는 부분에서의 저희 연구 결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시메트릭한 링크로서는 지금 A사라든지 서데스 기술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각광을 또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쪽으로 좀 상당히 좀 흐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표준 매주 지금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BMW와 그다음에 여러 이제 티어사들 같이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화 회의에서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기술들을 지금 제시하고서 발표해서 채택도 일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쪽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쪽은 이 칩 관련된 부분, 뭐 실용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랑 저희는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실제적인 이런 칩이라든지 이런 상용 제품 부분은 이제 이런 이제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 쪽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10메가, 1기가, 10기가, 25기가 이쪽도 지금 저희가 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비스 방식이, 그래서 A사로 해가지고 16기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코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전화선 모뎀이나 이런 데서 다 출발해서 거기서는 뭐 2024 콤이라든지 이런 거에 고속 이퀄라이저, 싱크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게 차량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네트워크들이 복잡하게 되는 것들은 뭐 센서 IoT라든지 드론이라든지 CCTV라든지 지금 그다음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나중에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이런 데 가면은 실제로 네트워크가 아주 복잡할 것 같고요. 차량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차량 쪽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자체가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지금 표준들이 다 서포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쉽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산의 IBM 칩 자체가 지금 시도는 몇 번 했지만 실제로
뭐 상용으로 팔리고 있는 게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고속 등화기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구형 기술들 해가지고 A사 쪽 서데스 부분과 차량용 이더넷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관련 칩이라든지 그다음 또 IP 쪽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또 여러 가지 좀 회사나 다른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연구 부분에서 논문이라든지 특허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좀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